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 서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오는 8월 1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개를 논의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규제에 대한 영향이 미칠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리플과 SEC와의 길었던 3년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드디어 기다렸던 승소를 잡았지만 SEC가 이를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할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현재 소송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째, 리플에 대한 SEC 항소 신청 예측 날짜. 둘째, 7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발표한 SEC가 항소했을 때 일어날 일들. 셋째, 리플의 법적 승리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규제 법안 소식. 이렇게 3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유명한 법률 전문가로 알려진 메타로맨이 SEC가 향후 2주 이내에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SEC는 최근 리플과의 싸움에서 부분적인 패배를 겪은 이후 항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리플과 SEC의 담당 판사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일방적으로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로맨이 결과적으로 SEC가 토레스 판사를 비롯한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증권규제기관이 항소 허가를 받으려면 3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째, 기관은 약식 판결이 법의 통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반대 의견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셋째, SEC는 즉각적인 항소가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3가지 기준을 말했지만 흥미롭게도 SEC가 이 기준들에 대해 적절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항소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 항소를 제출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제출을 한다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험상 30일 이내에 신청이 나올 것이며,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 요청을 승인하면 요청을 승인하는 데까지 10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간 항소 외에도 SEC의 다음 단계는 합의,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에 대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메타로맨은 SEC가 이 시점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소송은 여전히 리플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7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 변호사 역시 리플과 SEC와의 소송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SEC는 토레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에 대한 소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가 암호화폐 부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SEC가 항소를 한다면 지금부터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며 설상 진행된다 하더라도 SEC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SEC가 항소를 한다면 3년간 이뤄졌던 SEC만의 전매 특허인 근거 없는 때를 쓰며 시간 끄는 전력으로밖에 보이질 않으며 항소만 시킬 뿐이지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리와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법적 승리로 인해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규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미국 하원 의원 더스티 존슨과 프렌치 힐 의원은 디지털 자산 법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게재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겐슬러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플의 판결은 디지털 자산 분류의 법적성을 노출시켰고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리플의 토큰인 XRP가 본질적으로 보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보안이라고 주장하는 SEC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규제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현재 SEC가 감독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이 규제 격차를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은 즉 최근 리플 사건에 비추어 힐 의원과 존슨 의원은 SEC 의장에게 하원 의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의 시장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구조를 수립할 것을 명령한 상황이며,
안전하고 잘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의 중요성과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SEC가 리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빠르면 2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리플이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 둘째, SEC 항소는 리플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시간만 끌 뿐이지 판결이 뒤집지는 못한다는 소식. 셋째,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